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공진단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장영용님과 이효선님이십니다. 장영용님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셨고 현재 경희장원 한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 어린 시절 허약한 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갔다가 한의학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한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워낙 머리가 좋았던 분이신지라 이후 서울대 공대와 경희대 한의대를 동시에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서울대 공대로 진학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자비로 수능을 다시 치르고 경희대 한의대에 다시 합격하여 한의사의 꿈을 이루게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효선님은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경희장원 한의원 자문의로 계십니다. 출판사는 원너스 미디어 202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저는 도대체 공진단의 약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겨우 한 가지 식품에 대해 책을 낼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공진단의 가격이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싼지 제조 과정과 공진단에 함유된 성분을 알게 되면서 정말 비쌀 수밖에 없구나, 제대로 된 공진단은 비쌀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수험생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 및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 성기능 향상, 만성 피로 회복 등등 정말 다양한 공진단의 효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효능과 관련해서는 바로 저자의 사례가 또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자의 아내가 결혼 전부터 미련을 두고 있었던 의사의 꿈을 더 늦기 전에 꼭 이뤄보고 싶다고,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저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자의 아내가 너무나 체력적으로 허약했고 몸이 약했던지라 대학원 진학을 위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양의 공부를 도저히 그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당신 몸이 너무 약해서 무리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몸을 충분히 회복하고 나중에 도전해보자는 식으로 타일러 보았지만 워낙 완고한 아내의 의지를 확인하고서는 한의사인 저자 자신이 아내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공부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보약이 뭘까 밤낮으로 고민하고 공부한 끝에 저자 자신이 손수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최고의 보약으로 일컬어지는 공진단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자가 만든 공진단을 먹고 아내는 거짓말처럼 체력도 회복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어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고 결국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꿈을 이루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는데 아내도 저자도 다 노력을 하였지만은 거기에는 공진단도 한몫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공진단의 효능을 직접 경험한 저자는 시험 준비 중이던 처남에게도 권하게 되었고 처남 역시 큰 효과를 보게 되자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공진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월 5,000환 이상을 처방하는 공진단 전문 한의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의 주제는 마법의 한알, 공진단의 세계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방금 전에 소개했던 공진단을 만들게 된 계기를 비롯해서 공진단의 원료와 양리작용, 주의사항 등 공진단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 주제는 내 몸 건강을 지켜주는 공진단의 종류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저자가 직접 만든 공진단을 비롯해서 공진단의 종류와 공진단을 필요로 하는 3가지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주제는 내 몸을 살리는 공진단의 기적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공진단을 복용해서 효능을 체험한
그 사례를 한데 모았습니다. 네 번째 파트 주제는 만성 피로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을 이기는 공진단의 힘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공진단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질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트 주제는 당신이 오래도록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여기서는 식습관이나 수면 같은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 지침과 공진단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와 네 번째 파트 위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공진단의 성분과 양리작용. 공진단은 비교적 간결한 약재 구성으로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 등 4가지 약재를 배합하여 환약 형태로 조제합니다. 증세에 따라서는 인삼, 숙지황, 침향, 목향 등의 약물을 가감하여 활용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공진단이 예로부터 명약으로 불려온 까닭은 기, 혈 순환을 촉진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효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핵심 약재는 바로 사향입니다. 막힌 경락과 기혈을 뚫는 계규 작용이 어떤 약재보다 강해서 뇌를 깨우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항선낭에서 분비되는 특정 분비물을 건조한 것으로 공진단의 핵심 한약재입니다. 공진단의 효능은 사향이 8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향이 없다면 공진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항선낭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성분은 무색의 기름 같은 액체 무스콘으로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며 항염증, 항균, 항암 및 혈액순환 계통에 대한 진정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향은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멸종 위기종이라서 국제협약에 따라 제한된 분량만이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유통량이 적다 보니 위조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향의 강력한 작용이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진단 효능에 있어서 사향 다음으로 중요한 녹용은 사슴과의 매화록, 마록, 대록의 숫사슴의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입니다. 그 부위에 따라 가장 끝부터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분류하는데 녹용의 끝부분인 분골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여러가지 유리 아미노산과 다당류,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히알루론산, 케라틴, 시알산, 콜레스테롤, 지방산, 인지질, 무기질 성분 등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녹용은 기력을 회복하고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장 촉진, 면역 활성 증가, 강장작용, 항염증, 항암,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항노화 작용 등이 주요 양리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진단을 구성하는 또 다른 약재 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참당귀의 뿌리입니다. 주요 양리작용으로 보혈작용, 심혈관계작용, 기억력 개선, 면역계작용, 항염증, 항균, 자궁의 수축 및 억제 및 부분적인 혈소판 응집 저해 작용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는 타원형으로 생긴 열매입니다. 과육에는 코르닌, 타닌, 사포닌 등의 글리코사이드와 포도주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고 그 밖에 비타민 A와 다량의 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용과 같이 비뇨기계와 생식기 계통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양리작용으로 항당뇨, 항염증, 항균, 항산성 및 정자의 운동성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진단의 효능이 두드러지는 환자들. 첫 번째, 성기능 향상의 안성맞춤 공진단. 공진단은 성기능 저하의 고민을 가진 남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성기능 저하는 기본적으로 체력 저하와 관련이 매우 큽니다. 만성 피로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그저 성기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하고 고민을 안고 오지만 체력을 올렸을 때 성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 성기능은 발기와 지속성 둘을 모두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크게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 많은 남성분들이 공진단의 효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 피로의 안성맞춤 공진단.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로함입니다. 공진단은 특히 피로와 관련한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피로가 쌓여 며칠 잠을 푹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정도도 피로함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굳이 약을 복용하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만성 피로는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쉽게 몸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몇 달 동안 매일 10시간씩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늘 무기력하며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늘 나른한 상태여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 몇 년씩 이런 피로가 누적되어 심리적인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성피로는 엄밀히 말해 질환입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어하고 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되는 걸 느껴보고 싶다고 말이죠. 만성피로를 오래 알아온 사람은 마치 몸의 모든 장기가 작동을 멈춘 것 같고 매사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좀비처럼 살아왔다고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공진단은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체력을 끌어올리고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곳곳에 누적된 피로를 씻어내 움직일 힘을 만들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때문에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진단은 어떤 약보다도 만성 피로의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의 안성맞춤 공진단. 엄밀히 말해 공진단은 치매 치료약은 아닙니다. 치매 초기에 공진단을 사용하면 치매를 늦추고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기억력이 감퇴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증상을 같이 겪게 되지요. 근본적으로는 체력,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력이 함께 감소하는데 이때 공진단을 복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전됩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공진단은 기억력 향상 부분에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방에서는 치매 초기 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죠. 하지만 치매가 오면 체력 저하도 함께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때 공진단을 섭취하면 체력이 증진돼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공진단 자체가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요. 공진단은 치매 치료약이 아니므로 중증인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 초기에는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실제로 체력, 면역력 향상과 뇌기능 저하를 막아 치매를 늦추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치매에 있어 공진단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때는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복용할 때입니다. 노화가 진행될 시점에서 공진단을 복용하면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험생에게 안성맞춤 공진단. 어쩌면 공진단의 효능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바로 수험생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수험생이란 대입시험을 앞둔 중고학생부터 공무원 시험,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한 번이라도 시험을 준비해본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체력과 집중력이라고 말합니다. 수험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든 못하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공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동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휴식 시간도 부족하지요. 설사 시간을 내어 쉰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끊임없이 시험에 대한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고등학생의 학부모뿐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들이나 법대, 의대를 다니며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도 공진단을 처방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대나 의대생들의 경우 대학원에 다닐 때 수면 시간이 3-4시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체력이 전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서 마지막 한 고비를 남겨두고 지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공진단은 앞서 말했듯 만성피로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체력을 향상시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절대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체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3, 4년 혹은 그 이상을 경주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공진단은 필수 장비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갱년기와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의 안성맞춤 공진단. 40에서 60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은 대부분 상열감, 홍조, 가슴의 장열감, 불면증 등으로 나타납니다. 갱년기 환자를 한방에서는 혈허라고 하여 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상열감, 홍조, 땀, 체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공진단은 우리 몸의 진행을 공급해주기 위해 혈허를 완화해줍니다. 장열감, 불면증 역시 체력 저하와 연관이 있는데요. 공진단의 가장 큰 효능 중 하나가 체력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갱년기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갱년기 환자인데 다른 증상보다는 땀이 많이 나거나 불면증으로 유독 힘들어하는 경우라면 공진단과 함께 한약을 같이 처방해서 증상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갱년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체력 저하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공진단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명 증상의 안성맞춤 공진단. 이명은 원인이 없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양방에서 명확한 치료약이 없다 보니 이명 환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의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백 명 이상 치료해본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명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매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체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이명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공진단은 이명에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이명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간헐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단계에서는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저 역시 6개월 정도 이명을 앓았을 때 공진단을 복용함으로써 커지던 소리가 줄어들고 결국은 괜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이명이 심각한 단계에서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진단을 복용하게 되면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일상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의 경우 한약과 함께 공진단을 복용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일곱 번째, 수술 후 회복의 안성맞춤 공진단. 이때 수술이란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수술에 해당합니다. 외상이든 내상이든 수술에는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후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진단은 체력을 회복하고 기운을 되찾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술은 몸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후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건강을 찾고 싶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경우 수술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진단을 통해 기운을 보충해주면 훨씬 빨리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뇌경색, 뇌출혈 이후 재활의 안성맞춤 공진단.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앓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의 재활치료를 통해 신경을 되돌리고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 과정을 버텨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겪는 환자들이 공진단을 많이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술 후 재활 훈련까지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 힘을 되찾기는 매우 힘듭니다. 공진단은 이 환자들에게 체력을 올려주어 재활 훈련에 좀 더 힘을 실어줍니다. 실제로 공진단의 도움을 받아 재활 훈련에 성공하고 완전히 몸을 회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심한 불면증의 안성맞춤 공진단. 불면증 자체는 사실 한약을 쓰게 되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낫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 잠을 자지 못함으로써 떨어진 체력은 곧바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면증 치료에 공진단을 같이 처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진단을 처방받은 분들 중 대부분이 어째 전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진단으로 인해
늘 예민하고 긴장되었던 몸이 풀어지면서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 힘이 빠지면서 불쑥 주저앉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두 달 정도 복용하면서 근본적인 체력이 회복되고 나면 낮에도 힘들지 않고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비염, 중이염, 대상포진 등 만성 면역력 저하의 안성맞춤 공진단. 공진단은 체력을 올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한 분 중에는 비염, 중이염, 대상포진 등의 면역력 관련 질환이나 기타 다른 질환에도 잘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분이 많습니다.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약이 필요 없겠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진단은 체력 증진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만성 면역력 저하로 고통받는 경우에도 공진단을 통해 체력을 보강해주면 상당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똑똑해서 체력만 잘 채워준다면 스스로 병을 낫게 합니다. 공진단은 고갈된 체력을 부스팅하여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면역력 저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고 체력부터 올려야 할 것입니다. 11번째, 구안와사와 안성맞춤 공진단. 갑자기 입이 돌아가거나 몸의 한쪽 부분들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구안와사라고 합니다. 구안와사는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90% 정도를 회복하면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보통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앞에서 말했듯 얼굴에 흔적이 남아 환자들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안화사 치료에는 특히 공진단을 함께 처방합니다. 구안화사를 일으킨 장기적인 원인들을 치료함과 동시에 공진단을 통해 체력을 끌어올리면 훨씬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달 이내에 구안화사 치료와 함께 공진단을 복용할 경우 거의 100%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안화사는 미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번째, 항암 치료 전후의 안성맞춤 공진단.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술 전후로 반드시 항암 치료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 과정에서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치료는 실제로 체력 소모가 매우 큰 치료이며 이때 입맛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침체되어 전체적으로 기력을 잃게 됩니다. 항암치료 전후의 환자들이 공진단을 많이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는 미리 체력을 올려두기 위해서 복용하고 항암치료 중에는 그 과정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기 위해서 복용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도 서서히 체력을 올리며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도 공진단이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진단이 암 환자에게 쓰인다는 것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항암 치료 전후와 모든 과정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